그날 저는 비석 뒤에서 7글자를 발견했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그날. 나는 알고 있었다. 손전등을 든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차가운 돌 표면 위로 손가락을 더듬었습니다. 비석의 뒷면. 누구도 보지 않는 그곳에 어머니가 무언가를 새겨놓았던 겁니다. 뭐야, 이게? 이건 어머니 글씨잖아. 봄바람이 차갑게 스쳐갔습니다. 묘역의 정적 속에서 제 심장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그날, 뭘 알고 있었다는 거야?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30년 만에 밝혀진 한 어머니의 참회록입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위대한 희생의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올해 봄 아버지의 삽십주기 제사를 마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묘역을 찾았습니다. 벌초도 할 겸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었죠.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아버지, 저도 이제 60이 다 되어갑니다. 무릎을 꿇고 향을 올렸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묘역은 한적했습니다. 봄인데도 바람이 차가웠고 하늘은 낮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향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묘비의 글자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고 김영수. 아버지의 이름. 50년을 같이 살았던 그 이름. 하지만 그날 제 눈에 들어온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비석의 뒷면. 평소라면 절대 보지 않을 곳. 풀을 베다가 우연히 고개를 돌렸을 때였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거기에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글자였습니다. 작고 떨리는 필체로 새겨진 한 줄의 문장. 저는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봄볕이 밝았지만 비석 뒤편은 그늘이 짙었거든요. 불빛을 비추자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뭐야? 이게. 숨이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미안하다, 그날. 나는 알고 있었다. 5초가 지났습니다. 아니, 5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누가 이걸 새긴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두근거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글씨. 설마.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긴 마지막 편지. 10년 전 그 편지의 글씨와 비석 뒤의 글씨가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새긴 겁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비석 뒤에 이 문장을 남긴 거였습니다.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그날이 언제고 뭘 알고 있었다는 거지?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는 뭘 숨긴 거야? 3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던 날 전화벨이 울렸고 순간 온 세상이 멈췄던 그 순간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 교통사고입니다. 즉사하셨습니다. 교통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고 우리는, 어머니와 저는 그 슬픔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뭘 알고 있었던 거지? 저는 비석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 순간 제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글자. 네가 드디어 봤구나. 마른 풀을 밟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기엔 마을의 박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였던 분. 이제 80이 넘으신 분이었습니다. 박할아버지. 그분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팡이가 땅을 찍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니, 창백한 게 아니라 뭔가를 오래 숨겨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 글자 말이야. 내 어머니가 새긴 거다. 내가 봤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달 후쯤. 한밤중에 여기 와서. 뭐라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어머니가 여기 와서 이걸 새겼다고?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신 겁니까? 박 노인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 내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했거든.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박 노인은 비석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3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내 어머니도 내 아버지도 모두 세상을 떠났으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할아버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노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날,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말이야. 교통사고라고 했지? 네. 트럭이 미끄러졌다고. 즉사하셨다고. 그래. 그게 공식적인 기록이지. 하지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하지만 뭐, 내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 그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란 걸. 머리 위로 먹구름이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사고가 아니었다고? 그럼 뭐란 말이야?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인이 무거운 한숨을 또 한 번 내쉬었습니다. 그날, 내 아버지 차를 들이받은 트럭 운전사. 그 사람은 술에 취해 있었어. 근무 중에 술을 마신 거야. 음주운전. 그럼 그 사람이 잡혀갔어야죠. 처벌받았어야죠. 그래야 했지.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 왜 못한 거야? 박 노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움켜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운전사는 내 어머니 친구의 남편이었거든. 세상이 멈췄습니다. 5초간의 정적. 뭐라고?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실제로 제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친구의 남편? 연아, 박연아 아줌마 말씀이십니까? 그래. 네가 어렸을 때 너희 집에 자주 놀러 오던 그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희미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연아,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 제게도 친어머니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시던 분. 그 아줌마의 남편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내 어머니는 진실을 알았어. 사고 직후에. 하지만 바람이 울부짖었습니다. 숨겼지. 경찰한테도 너한테도 세상 모든 사람한테. 왜 그랬어? 왜 진실을 숨긴 거야? 박 노인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연한의 집에 갓난아기가 있었거든. 그 아이가 심장병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 당장 다음 주에.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묘역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돌아왔다기보다 비틀거리며 기어들어왔습니다. 말도 안 돼. 말이 안 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메아리쳤습니다. 30해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왜 그랬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붉은 노을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증거가 있을 거야. 어머니가 남긴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안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 보관된 장롱.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그 장롱. 장롱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경첩이 삐걱거렸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 낡은 앨범들, 그리고 맨 아래 서랍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 이건 처음 보는 건데? 상자를 열었습니다. 뚜껑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편지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니, 당신. 종이를 만지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중 하나 유독 낡고 누렇게 바랜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에 쓰인 글자. 열지 마라. 진실은 자식의 몫이 아니다.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미 다 알아버렸어요. 이젠 다 알아야 해요. 봉투를 찢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안에는 3장의 편지지,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건 사진 속엔 2대의 차가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차, 그리고 그 차를 들이받은 트럭.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트럭 앞에 서 있는 사람. 박연아 아줌마잖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사진은 사고 직후에 찍힌 것 같았습니다. 연하는 트럭 운전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 옆에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현장에 있었던 거야? 편지를 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진실을 알게 된 거겠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나는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 아버지를 마중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지. 그리고 사고를 목격했단다. 목격했다고? 트럭이 미끄러진 게 아니었어. 운전사가 술에 취해 있었어. 나는 그 남자를 알아봤어. 연화의 남편이었지.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회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하가 곧장 달려왔어. 그리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 제발, 제발 이번만 봐달라고. 그래서 어머니는 연하의 아이가 심장병이었어. 다음 주에 수술이었어. 만약 남편이 구속되면 그 아이는 죽는 거야. 울먹이는 감정이 목구멍을 조였습니다. 나는 선택해야 했어. 죽은 사람의 정의를, 아니면 살아있는 아이의 생명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져 번졌습니다. 나는 경찰에게 거짓말했어. 아무것도 못 봤다고. 그리고 연하의 남편은 기적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 그 대신 아버지는, 네 아버지는 불운한 사고의 희생자로 남았어. 억울하게, 너무나 억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산 거예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살았어. 수술은 성공했어.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누군지 너도 알고 있단다. 의자에 주저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펄럭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 아이를 내가 안다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박연아의 아이. 30년 전 심장 수술을 받은 아이. 그 아이가 누구지? 연화 아줌마의 아들. 누구더라?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희미한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흘렀습니다. 연화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민우.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민우. 어렸을 때 자주 봤던 아이.
어머니가 특별히 챙겨주던 아이. 그 애가 그때 그 아이였던 거야? 희미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기억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민우에게 용돈을 주시던 모습. 이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시면서도 얼굴엔 그늘이 있었던 어머니. 그게 죄책감이었던 거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민우. 지금은 서울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는 그 아이. 아니, 이젠 중년이 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우야, 나 김아저씨다. 아, 아저씨.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민우야, 너 지금 시간 있니? 아저씨가 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삑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렸습니다. 덜컹덜컹 규칙적인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우가 근무하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걸 말해야 하나? 말하지 말아야 하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진실을 알리는 순간 민우의 인생도 무너질 테니까요. 하지만 나도 알 권리가 있잖아.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민우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 위에 캐주얼 재킷을 걸친 모습. 의사가 된 그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앉으세요. 커피 시킬게요. 아니다, 민우야. 그냥 물만 주면 돼. 의자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하지? 민우는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아저씨,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우야.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너 30년 전에 심장 수술 받은 거 기억하니? 3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선천성 심장병이었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수술, 네 아버지가 낸 사고 때문에 거의 못 받을 뻔했어. 그 수술이 성공하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단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리고 민우 앞에 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테이블 위에서 울렸습니다. 이걸 읽어봐. 민우가 편지를 폈습니다. 종이 펴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편지를 읽는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실이야. 30년 동안 숨겨졌던 내 아버지는 네 아버지가 낸 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리고 내 어머니는 그 진실을 숨겼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컵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쨍그랑. 아니에요. 이건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게 아저씨 아버지를 희생시킨 거였어요? 울먹이는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이 녀석도 피해자야. 전혀 모르고 살아온 피해자.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종이 따르릉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박연아 아줌마. 연하였습니다. 이제 70이 넘은 백발의 노인이 된 그 여자가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따따닥 울렸습니다. 박연아는 천천히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도 평생 이걸 안고 산 거구나. 의자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무너졌습니다. 몸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 선생, 나는 흐느끼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걸. 민우한테서 전화가 왔어.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뭔가 눈치챘지. 연하가 더 세게 흐느꼈습니다. 이젠 다 말해야 할 때가 온 거야. 30년, 아니 40년 동안 숨겨왔던 걸. 40년? 30년이 아니라 40년이라뇨? 사고는 30년 전 일인데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어. 충격적인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뭐라고? 엄마, 무슨 소리예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남편, 민우 아빠는 그날 술을 마신 게 아니었어. 원래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었는데 회상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먹인 거야. 그날 아침 회사에서 누가 그랬단 말입니까? 긴 침묵. 5초가 흘렀습니다. 나도 몰라. 하지만 내 남편은 죽기 전에 말했어.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고. 죽기 전에? 사고 후에 돌아가신 겁니까? 일주일 후에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에 내게 말했어. 연하야, 나는 속았어라고. 눈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뒀어. 진실을 말하려고 애썼지만 끝내 다 말하지 못한 채. 그럼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단 말입니까? 모르겠어. 증거도 없고 경찰도 믿지 않았어. 다들 술 취한 사람의 헛소리라고만 했지. 그럼 아빠는 억울하게 죽은 거잖아요. 민우가 절규했습니다. 책상을 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쿵. 그래. 내 아빠도 김 선생 아버지도 둘 다 억울하게 죽었어. 그리고 나와 김 선생 어머니는 울음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김 선생 어머니는 그날 현장에서 나를 봤어. 무릎 꿇고 울고 있던 나를. 그래서 어머니가 진실을 숨긴 거군요. 맞아. 내 어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했어. 연화야, 일어나. 민우를 위해서라도 이겨내야 해라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어. 내 어머니가 나를, 민우를 살리기로 결심했다는 걸. 어머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이, 그 무게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내 어머니는 평생 비석 앞에서 참회했어. 한 달에 한 번씩 밤에 몰래 찾아가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석 뒤에 그 문장을 새겼어. 미안하다, 그날 나는 알고 있었다고.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고백이었던 거야. 연하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건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맡긴 거야. 민우가 30이 되면 주라고 했는데. 봉투를 넘기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줄 때가 된 것 같구나. 봉투에 쓰인 글자를 읽었습니다. 민우에게 진실을 알고 나서 읽어라. 봉투를 뜯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그의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걸 읽어도 될까요? 민우의 목소리가 불안에 떨렸습니다. 읽어. 내 어머니가, 아니, 내 어머니가 남긴 거니까. 종이 펴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민우에게 뭘 남긴 겁니까? 민우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을 거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를 살린 대가로 한 분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단 걸. 어머니, 이모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 단 한 번도. 민우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살았으니까. 너는 자라서 의사가 됐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으니까.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이모는 믿었어. 네가 그 빚을 갚으리라고. 네가 살린 생명들이 돌아가신 분의 억울함을 씻어주리라고.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미래를 본 거야. 민우가 의사가 될 걸. 민우야 부디 죄책감에 무너지지 마라. 그 대신 민우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많이 살려라. 더 많은 생명을 구해라. 그게 이모가 바라는 전부란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사신 겁니까? 아저씨,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민우가 절규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생명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저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울고 있는 그 젊은 의사를. 이 사람도 피해자야. 죄 없는 피해자. 민우야. 저는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살아. 더 많이 살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야. 그리고 나도 용서해야겠지.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연하가 흐느꼈습니다. 김 선생,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연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절규하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사람도 30년을 이렇게 살았구나. 저는 연하를 일으켰습니다. 팔을 잡고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어. 그 진실을 밝혀내야 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진실을 찾아낼게요. 서류 뒤적이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경찰서 기록 보관소를 찾았습니다. 30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들춰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단서가 남아있을 거야. 낡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먼지 쌓인 파일들, 노랗게 바랜 사고 보고서, 그리고 한 장의 증인 진술서. 이건 증인 진술서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했다는 최진수. 이 사람은 누구지?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타닥타닥 소리가 울렸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최진수. 그 이름은 놀랍게도 아버지 회사 동료였어.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이상해. 왜 아버지 동료가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지? 저는 최진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다행히 그는 아직 살아있었고 같은 고향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진수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김영수의 아들입니다. 3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영수? 그분의 아들?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 네. 30년 전 아버지 사고. 선생님이 목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오래된 일이고. 최진수의 목소리가 불안에 떨렸습니다. 선생님 제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내일 만나자. 우리 집으로 와라. 말해줄 게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삑 하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뭔가 알고 있어. 분명히 알고 있어. 다음 날 저는 최진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낡은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들어오게. 최진수는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 눈에는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앉게. 차 한 잔 마시고 천천히 얘기하자.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를 따르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최진수는 찻잔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자네 아버지, 좋은 분이었어. 회사에서도 인망이 두터웠지.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 그런데 왜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최진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나는 그 길을 의도적으로 지나가고 있었어. 의도적으로? 자네 아버지를 미행하고 있었지. 미행이요? 왜요? 회사에서 시켰어. 당시 부장이었던 사람이.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회사에서 아버지를 감시했다고? 자네 아버지는 회사의 비리를 알고 있었어. 횡령.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지. 그럼 아버지가 그걸 고발하려고 했던 건가요? 그래. 자네 아버지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어. 그래서 최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없애려고 한 거야. 숨이 멎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살인이었어. 계획된 살인. 그날 아침 트럭 운전사에게 술을 먹인 사람. 회사 사람이었어. 일부러 사고를 유도한 거지. 누가 그랬습니까? 당시 부장. 이름은 강태수. 강태수. 이 이름을 기억해야 해. 나는 그걸 다 봤어.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 최진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겁이 났어. 내가 말하면 나도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늙은 노인의 울음. 30년 동안 나는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자네 아버지를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강태수. 그놈을 찾아야 해. 강태수.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죽었어. 10년 전에 암으로. 힘이 빠졌습니다. 복수할 대상조차 없었습니다. 다 죽었어. 가해자도 피해자도. 하지만 증거는 남아있어. 최진수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테이프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날 강태수가 공범에게 건넨 돈을 주는 장면이야. 내가 몰래 녹화한 거지. 증거다. 30년 만의 증거. 이걸 경찰에 제출하게. 자네 아버지 억울함을 풀어주게. 최진수가 제 손에 테이프를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났습니다. 최진수의 증언과 테이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건은 재조사 끝에 공식적으로 계획된 살인으로 결론났습니다. 비록 가해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억울함이 풀리셨나요? 저는 다시 묘역을 찾았습니다. 봄이었습니다. 3개월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달랐습니다.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향을 올렸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을 다 밝혔습니다. 아버지는 정의로운 분이셨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는 비석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 문장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날. 나는 알고 있었다. 손으로 글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 표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어머니, 이젠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란 걸. 하지만 그 진실을 파헤치는 순간 민우는 죽는 겁니다. 심장 수술을 받지 못하고 2사람을 다 구할 순 없었던 거야. 어머니는 살아있는 아이를 선택한 거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박연아. 아저씨. 민우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올 용기가 났어요. 아저씨 아버님께 인사드리러요. 민우가 비석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살아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어요. 제가 왜 살아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아이도 알았구나. 저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릴 거예요. 아저씨 어머님이 바라셨던 것처럼.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요. 저는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우야, 그건 속죄가 아니야. 그건 감사의 표현이지.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로. 내 생명은 소중한 거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지켜낸 생명이니까. 어머니, 저도 이제 받아들일게요. 당신의 선택을. 박연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도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 나는 이제 그만하세요. 다 끝났어요. 저는 연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나도 용서합니다. 연아가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의 무게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고맙네. 정말 고맙네. 우리는 세 사람이 함께 비석 앞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망치와 정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비석 뒤 어머니의 문장 아래에 새로운 글자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톡톡톡. 정 두드리는 소리가 묘하게 울렸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7글자를 새기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정말로 끝났어. 민우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그 문장 무슨 뜻이에요? 저는 비석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고백에 대한 아들의 대답이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에게 드리는 약속이기도 해. 아버지, 저도 어머니처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비석 위로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새긴 건 죄책감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해가 저물었습니다. 노을이 묘역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민우와 연아도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비석을 향해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묘역을 나섰는데 뒤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다음 주에 제가 집도하는 심장 수술이 있어요. 5살 여자아이인데. 저는 멈춰섰습니다. 그 아이를 꼭 살릴 거예요. 아저씨 어머님이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어머니가 바랐던 거야.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것. 저는 묘역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뒷면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이 비석 뒤에 새긴 것은 미안함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그리고 저도 그 사랑을 이어가겠습니다. 끝이야. 이제 정말 끝이야.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고맙구나. 용서해줘서. 아니에요, 어머니. 고마운 건 저예요.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죽어서도 마음은 남습니다. 비석에 새긴 것은 문장이 아니라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이해한 순간 비로소 우리는 진실을 봅니다. 어머니가 비석 뒤에 남긴 7글자.
미안하다. 그날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문장 속엔 30년간의 참회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래 새긴 7글자.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문장 속엔 아들의 이해와 해방이 담겨 있습니다. 때론 용서가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새로운 생명을 낳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당신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비석 뒤 7글자가 전하는 진짜 의미입니다. 30년 만에 밝혀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계속됩니다.